자,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가위를 많이 눌려보신 분들이겠죠. 제가 굉장히 불면증을 심하게 앓은 사람이잖아요. 자, 가위도 정말 많이 눌려봤습니다.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경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가위 안 눌리는 법, 사실 인터넷에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많고 논문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가위 안 눌리는 법이나 가위에 눌렸을 때 깨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래도 의학적인 논문을 찾아서 논문에 근거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내과의사 닥등입니다. 자, 일단 가위에 눌리는 게 무언가 귀신이 씌었다든지 이게 비의학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논문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의 정식 의학 명칭이 바로 수면마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면마비라는 정식 의학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태예요. 절대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로 꿈을 꾸고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신은 잠들어 있는데 몸이 움직이는 걸 목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리병과는 반대로 정신은 깨 있는데 몸은 아직 수면 상태로 있는 게 바로 수면마비예요. 그래서 이런 수면마비의 종류가 격리형, 또 다른 말로 고립성 수면마비,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낮에 잠이 드는 기면병과 연관된 기면형 수면마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가위가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형 수면마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런 기면병이나 뭐 유전 같은 가위 눌리는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눌리는 격리형 수면마비만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격리형 수면마비를 ISP라고 하는데 이게 이유 없이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이유 없이 자꾸 재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재발성 격리형 수면마비 RISP, 리스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리스프는 15에서 45% 발생하고 즉 말해서 가위 눌리는 사람의 15에서 45%는 자꾸 재발하게 됩니다. 이런 가위 눌림은 잠에 처음에 나오는 사람, 중간에 나오는 사람, 끝에 나오는 사람, 처음, 중간, 끝 섞어서 나오는 사람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 뭐 처음, 중간, 끝은 따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위가 꿈에 처음 잠이 들 때 많이 시작한다 이런 논문도 많은데 주로 보통 구분 없이 섞여서 나오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기면병이나 유전과 관련된 이런 가위 눌림은 처음과 끝이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가위 눌림, 수면마비의 가장 뚜렷한 증상이 뭔가? 바로 정신은 깨어 있는데, 즉 각성되어 있는데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다. 사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도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이 말을 못하는 거, 이게 진짜 공포스러워요. 뭐 1시간, 2시간 가는 사람도 드물게 있겠지만 보통 5분 내외로 짧게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겪는 사람한테는 뭐 1시간 같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 마비되는 근육이 다행히 죽으라는 법은 없이 주호흡근은 살아있는데 반해서 부호흡근, 여러 가지 뭐 호흡을 돕는 작은 근육들이 또 마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한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 이것만 해도 사실 공포스러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진정한 공포는 막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청, 환각, 환시입니다. 아니 그 귀신이 나타나서 그 소리를 한다고. 근데 그 소리 귀에 들려? 아니 진짜 그랬어?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논문에 의하면 이제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감각이 들릴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날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귀신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99% 귀신이죠. 귀신이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외계인 납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인큐버스, 서큐버스라고 해서 그 가위 눌린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이런 귀신이 과거 서양에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외계인이 문명에 관계없이 골고루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귀신은 많지만 외계인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나라의 시대적 또는 장소적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꿈 내지는 최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무의식 중에 자기가 평소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경험이다는 거를 상상하고 있던 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지금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꿈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통 꿈과는 또 달라요. 자, 그러면 이 가위에 눌리는 그 원인이 뭐냐? 자,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애초에 잠이나 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아직까지 그 기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것처럼 가위 눌림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면에서 의학이 이 가위 눌림을 밝히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병인은 모르더라도 일상적으로 가위 눌림이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반대로 또 감기약이라든지 또는 불면증이 있다든지
또 반대로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가위에 잘 눌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한의학에서 기가 허할 때 또는 기가 약할 때 가위에 잘 눌린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게 환영이라 그래요. 기가 가장 뺏기고 나약해졌을 때 피곤하고 그럼. 피곤의 끝에 때 환영을 보는 거고 음주 상태라든지 수면이 불규칙하다든지 과로 상태,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의학에서 기가 허한 상황인데 자 이런 게 다 의학적으로 뭐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가 되면 이제 렘 수면이 길어지고 가위에 잘 눌리게 돼요. 그리고 앞서 말한 유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위는 대략 인구의 몇 프로가 걸리냐? 자, 많은 연구에서는 50% 정도가 가위에 최소한 살면서 한 번은 눌려봤다고 해요. 또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에서 45%가 재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보통 사람은 8% 정도인데 반해서 학생은 여기서 한 3, 4배가 높아요. 그래서 무려 28%가 가위눌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정신과 환자가 굉장히 일반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면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면형 수면마비가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이 가위 눌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가위가 주로 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 문제 레지던트 때 계속 가위 눌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올 때 계속 오고 나이가 들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위 눌릴 때 보통 이렇게 눌리게 돼요. 옆으로 누워서 가위 눌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가위 눌림과 가장 완벽하게 연관돼 있는 게 바로 바로 누운 자세, 의학적인 용어로 앙와위라고 해요. 자, 이 앙와위가 가위 눌림, 수면 마비하고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워 자면 수면 무호흡증이 또 잘 생기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가위 눌림이 잘 생기는데 이런 앙와위가 꼭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 안 하더라도 가위 눌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 자, 가위가 뭔가 우리가 한 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위가 가운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워 있으면 가위가 눌립니다. 바로 기도와 폐가 눌려요. 그래서 앙와이 자세에서는 기도와 심장과 폐가 눌리기 때문에 가위가 잘 눌리지 않느냐 이런 의학적 의견이 있는데 사실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바로 누워 자는 게 잠 들려고 누워서 잠을 청할 때 그 시작 단계에서 앙와이를 했을 때랑 나중에 가위가 얼마나 많이 눌리는지는 그 관계가 그렇게까지 명확하지는 또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위가 눌려 있을 때 그 당시의 자세는 거의 대부분이 앙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누워서 마비되는 게 옆으로 누워서 마비되는 것보다 훨씬 공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포스러운 자세에서 주로 마비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앙와이가 아닌 자세로 자는 게 꼭 100% 가위를 눌리는 걸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손쉬운 거는 앙와이가 아닌 자세로 자는 거고 그래서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바로 누워서 자지 마시고 꼭 옆으로 누워서 자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다가 바로 누우려고 할 때 좀 예민한 분들은 아 이렇게 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옆으로 눕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앙와이를 피한다든지 이런 치료하는 방법은 뭔가 사실 이 치료 방법은 눌렸을 때 푸는 방법이 아니고 자꾸 재발하니까 안 눌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약물 치료로 뭐 항우울제 같은 게 있고 또 GHB라는 약물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거는 지금 말해서 약 안 먹고 가위 눌림 예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스프의 심리치료가 되겠는데 역시 뭐 이게 가위 눌림이라는 게 몸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귀신이 씌인 게 아니다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게 가장 큰 심리치료예요. 뭐 이거를 최면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확실히 설명할 수 있고 또 확실히 증명된 방법이에요. 수면위생 및 불면증 치료. 자, 우리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방법에 수면위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제 영상 참고하시면 여기에 수면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암막 커튼을 친다든지 뭐 잠이 올 때만 눕는다든지 뭐 커피를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면위생 방법이 있고 이거는 당연히 불면증 치료 방법에도 쓰이지만 가위 눌림 방지 방법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위생은 반드시 제 영상 보시고 효과가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위 눌림 수면마비에 특화된 인지행동 치료가 무엇인가. 자, 이게 귀신이라든지 뭐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문화 관련 CBT라고 있는데 이게 뭐 명상이나 이완이나 최면치료 등이 있고 자,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저 CA-CBT ISP 가위 눌림을 문화 연관 CBT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굉장히 긴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한번 생각했는데 저 책자가 워낙에 어렵고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것도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그냥 다른 논문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저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가지고 다운받아 놨어요. 자, 고립성 수면 마비의 예방과 치료. 여기 보면 자, 요게 예방 방법이고 요게 치료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역시 자는 자세를 바꾼 게 제일 성공 확률이 높았어요. 6명이 성공했고 1명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비가 됐을 때 그거를 푸는 방법, 즉 깨는 방법, 뭐 사지를 움직이는 게 역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 여기서 보면 자, 요 부분을 제가 오늘 꼭 영상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자,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거는 자, 캄다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았어요. 자, 오히려 누구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실패했죠. 자, 그래서 그 논문의 디스커션, 토2라고 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디스커션을 우리말로 제가 번역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 치료는 마비 초기에 해야지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뭐 사지를 움직인다든지, 누구를 부른다든지, 뭐 캄다운 한다든지, 이런 모든 깨려고 하는 노력들은 마비가 악화되는, 심해져가는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위 눌린 것 같다 딱 느낌이 오자마자 바로 시도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시도해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위를 눌리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위 눌릴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훈련으로 캐치를 하는 게 이 가위를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가위다 해가지고 탁 풀려났어. 그래서 최고조의 다름이 효과가 떨어져서 초기에 이걸 시도해야 되고, 시도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부터 움직여 보는 거예요. 보통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손가락, 그 다음에 뭐 혓바닥, Try it. 그 다음에 이빨도 이게 가위 누를 때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단부터 움직이는 거를 초기에 하면 그나마 제일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사실 옆에서 깨워주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근데 이거는 솔로 부대의 경우에는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깨고 나서 다시 가위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바로 다시 하지 말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차라리 뭐 잠을 깨고 뭐 딴 걸 좀 하다 잔다든지 이런 걸 좀 시도하는 게 좋아요. 바로 자면 계속 가위 눌려요. 자, 이게 오늘의 주제 결론입니다. 자, 이게 가위 눌린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불면증 치료도 내가 불면증 환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불면증에 탈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위 딱 눌렸을 때 이게 정말 가위가 확실하다, 정말 이거는 가위일 수밖에 없다, 저 앞에 보이는 귀신은 그냥 내가 가위 눌린 거다, 환상이다, 환각이다, 환청이다, 환시다,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가위가 무섭지 않게 되고 가위를 또 탈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논문에서도 보셨듯이 캄다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불면증은 똑같죠. 인정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가위가 치료됩니다. 자, 우리가 꿈도 루시드 드림이라고 해서 자각몽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게 꿈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루시드 드림은 사실 정말 극소수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위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위라는 걸 알아채요. 저도 여러 번 눌리다 보니까 아, 이거 저 앞에 있는 귀신이 가위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논문에서는 뭐 귀신한테 말을 걸어본다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가위 전문가들, 찐 가위인들은 귀신을 뭐 사냥한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의학적으로 고난할 상황은 아니지만 귀신과 뭐 성관계를 가진다든지, 심지어 이 상황을 즐긴다는 그런 치료 방법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꽤 의미가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쨌든 가위라는 걸 인정하면 할수록 캄다운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운 게 문제지, 뭐 의학적인 어떤 나중에 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도 그냥 안심하는 게 주 치료가 되겠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 제가 구내염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야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오늘 제 이 영상을 보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가위가 치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